안녕하세요. TV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가려움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이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병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와 건선인데요. 이 아토피와 건선 환자들은 너무 가려움증이 심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수반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토피와 건선, 얘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토피와 건선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한의사 박재상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그 가려운 걸 참기 힘들어서 굉장히 부모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이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오염된 공기나 그 음식물 독소라든지 약물 독소 이런 것들은 폐, 소장 이런 장기를 통해서 체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들은 이제 모두 간에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간헐간 혈액들이 이제 미처 독소가 해독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피부로 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은 몸 속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을 분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그때 이제 가려움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그걸 못 참고 긁게 돼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나게 되죠. 그렇군요. 사실 모기 한 방만 물려도 그게 참 가렵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 고통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와 그리고 건선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토피와 건선 사진이 있는데 아토피와 건선은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원인은 이제 간 기능이 약해졌을 때 어떤 독소가 피부로 전달이 돼서 가려움증을 일으켜서 긁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특히 아토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건선은 이제 성인한테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열이라든지 감기를 자주 앓아서 어떤 약물 후유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은 만성 비염 같은 알러지 질환을 오래 앓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새집증후군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런 독소들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그런 아토피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강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음주라든지 과로 이런 것들은 식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시는 표와 같이 사진과 같이 이쪽은 건선이고 이쪽은 이제 아토피 증상입니다. 아토피 증상은 피부가 약간 부으면서 발적이 되면서 가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긁어서 약간 피가 난다는 상처가 생기고요. 건선은 특이하게 그 피부가 약간 용기돼서 나타납니다. 한 1mm에서 2mm 정도 이런 경우 피부 이제 각질의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하는데 긁어가지고 두툼하게 올라와서 동전 모양이나 지도상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게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가 면역이라는 거가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자가 면역이라는 게 원래 면역이 이제 밖에서 이상한 게 들어오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걸로 지금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물론 아토피 같은 경우도 임파구가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이 과잉으로 분비돼서 발적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피부 각질에 나타나는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긁는 상처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과잉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두터워지게 나타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아토피와 건선 고생하시는 분들 치료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고통을 앓으시는 분들은 피부과에 먼저 가기 마련인데 한의학적으로 가능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이렇게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완치 개념이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이 병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가 이제 완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체질 개선과 간 기능 개선, 그다음에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은 서서히 그런 것들이 완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이요법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양의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어떻게 좀 먹으라고 좀 권고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 걸 먹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또 네.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좋은 거 찾기는 좀 어려운데 나쁜 거 찾기는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의 발적 현상이나 이런 가려움증은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음식, 예를 들어서 마늘, 생강, 파, 뭐 부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식물성이지만 열을 좀 많이 냅니다.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쉽게 또 이제 그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볶고 튀긴 음식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아 먹거나 샤브샤브처럼 끓여 먹거나 하면은 오히려 독소가 덜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예, 구워 먹거나 이제 튀겨 먹거나 하면은 거기 뭐 아질산염 같은 게 형성이 돼서 또 이제 독소를 또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방부제라든지 식품 기능성 첨가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린아이들한테는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료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찾고 그러는데 방부제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라 하고 생수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식혜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든지 보리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녹차를 묽게 끓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면은 서서히 또 식이요법에 또 완성이 될 수 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너무 또 안 먹으면 애들이 잘 안 맞아요. 자라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일단 뭐 인스턴트라든지 과자나 밀가루 음식이 일단 먹기에는 맛있고 달콤하니까 참 어린아이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좀 이렇게 그럼 어린아이들한테 좀 뭐 꼭 먹여야 되는 음식 이런 건 없나요? 네. 이제 하나씩 이제 일기를 써가면서 그걸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건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뭐를 먹고 뭐를 안 먹고 이런 것처럼 아이한테 주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기장을 쓰는 거죠. 그때 이것을 먹였더니 아이가 발적 현상이 일어나고 가렵더라. 또 이것을 먹었더니 뭐 괜찮더라. 이런 걸 하나씩 체크해서 그런 걸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한테 어떤 알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하나씩 골라내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죠.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에는 좀 첨가제가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산양유나 두유 같은 걸로 이제 대체를 해주고, 그다음에 육류 같은 거는 앞전에서 얘기한 것 같이 튀기거나 이제 굽지 않고 끓이거나 아니면 이제 삶은 거 위주로 해서 조금씩 먹여나가는 방법. 생선 같은 경우에는 튀기거나 굽지 말고 졸여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졸일 때는 간장 조림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부들은 양념 간장을 사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좋지 않고 토종 간장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념 간장에는 이미 조미료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같은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쌀가루로 대체해서 뭐 과자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미음을 끓여준다든지 죽을 끓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 치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약을 어떤 뭐 약을 쓰시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거와 이제 간 기능 개선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또 급하거나 가려울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안전한 생약으로 된 어떤 천연 보습제 같은 걸 이제 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아주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걸 좀 안 쓰시죠, 잘? 일단 일시적인 효과는 좋죠. 일시적인 효과는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쓰라고는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쓰다 보면 어떤 원인에서 이제 이 알러지나 이런 아토피나 건선이 나타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네, 가려버리는군요. 그렇죠. 네. 예,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안 쓴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거나 어땠을 때 이게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그걸 쓰지 말라고 중단을 하라고 하죠. 네, 근데 가려움 증상이 너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그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연구를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 진통제를 먹다가 갑자기 끊으면은 두통이 더 뭐 심해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사용하던 양을 서서히 이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뭐 10분의 1씩 줄여나가서 인터벌을 이제 일주일이나 한 10일 간격으로 줄여나가는 네. 방법을 쓰죠.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충분히 식이요법이라든지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운동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요법이 좀
방해가 될 수 있죠. 이 스테로이드 끊을 때 이렇게 꼭 갑자기 끊으면 안 된다는 거. 서서히 줄여나가는 서서히 거.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치료 방법들이 얼마나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기간을 잡는데 1, 2개월 정도는 이제 금단 현상이나 명현 현상 적응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기존에 쓰던 스테로이드라든지 연고라든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이제 줄여나가거나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하거나 운동요법을 해서 자기 스스로 면역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방법,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낮았을 때 한약이나 어떤 생약 보습제라든지 아니면 몸의 부담, 간에 특히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약제, 간 기능 개선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면역력을 좀 향상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네, 이렇게 금단 현상이나 명현 현상을 꾸준히 참고 기다리고 난 후에 3단계 치료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자연치유 이제 적응기가 끝나면은 이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체력이나 어떤 면역력이 향상이 되면서 자기가 또 식이요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되죠. 그때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이라든지 맞는 음식 이제 가려서 먹을 줄 알고, 그다음에 알러지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방지를 해서 자기 스스로 알러지를 안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재발되는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죠. 이때 주의할 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3, 4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면 좋아지니까 가끔 먹고 싶은 걸 또 먹습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는 되지만 그때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참아야 돼요. 며칠 또 참으면 소화흡수나 간에서 이제 해독대사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또 안정화를 찾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스스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고 그게 이제 완성될 때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재상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당장이 고통스럽다고 눈앞에 있는 연고제라든지 화학적인 제품들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좀 더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원인부터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무리할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